제보자 X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링크피와 WFM에 대한 관계도를 그림판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잡하죠? 그래도 이게 최대한 단순화시킨 겁니다. 정경심 조범동은 애초부터 대여 관계인데 이 검찰이 대여 관계에서 투자로 엮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복잡한 관계에 공범으로 엮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이 판의 우두머리다 라고 엮으려고 하니까 대여가 아닌 투자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죠. 유명한 익성, 코링크피, WFM, 이 회사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던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 모두 기본적으로 각자 결정의 주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삼성바이오 문제로 설명드렸을 때 같이 그 윗선의 오너가 결정하고 밑에 지시에 의해서 따르는 그런 복종 관계가 아니라 각자 결정 주체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면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에 관여할 때도 익성의 어떤 개입이나 관여를 받았죠.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를 통해서 WFM을 인수할 때도 익성의 관계자가 같이 등기를 합니다. 조범동 씨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또한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를 통해서 WFM을 인수한 이후에도 WFM은 많이 이름이 나왔던 우국환 씨가 있죠. 그런데 조범동 씨가 WFM을 인수한 이후에도 우국환 씨 측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WFM의 대표 권한을 가져왔을 때도 우국환 씨 측근이 같이 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진에서. 측근은 옛날 트라이콤이라는 회사에 관계됐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조범동 씨도 WFM을 온전히 자기 혼자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익성의 견제를 받고 또 오국환의 견제를 받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또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러니까 자금은 김경률 씨 주장의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자금이 조범동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자금이 코링크피나 IFM, 웰슨 CNT를 통해서 다시 익성으로 들어가고 다시 코링크피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 정경심 교수가 모두 개입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 근거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관계되는 회사가 WFM의 전환사채를 집어넣었던 민 사장이라는 이 크라제버거 창업자라고 하는데 실제 창업자는 이 민 사장이 아니라 다른 친구예요. 제가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 크라제버거를 창업해놓고 민 사장한테 뺏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뺏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 사장이 WFM에 전환사채를 넣는데요. 이 전환사채는 상상인이 민 사장한테 주고 민 사장이 WFM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인은 다 아시다시피 유준원 얼마 전에 구속됐죠. 유준원 회장하고 박재벌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인데 구속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상상인이 민 사장한테 돈을 주고 WFM에 그 돈을 주면서 전환사채 100억인가를 집어넣어요. 이 전환사채 100억을 집어넣을 때 이 갤러리아 포레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거를 상상인의 담보로 제공합니다. 원래 근데 이 갤러리아 포레는 이 포스링크 거였어요. 이걸 다시 민 사장이 개입하면서 상상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상상인은 이 담보를 가지고 민 사장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100억을 지원하고 이 100억이 WFM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포스링크라는 회사는 자원외교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회사인데요. 한때는 또 이 포스링크 자회사인 코인링크라는 회사도 이 조국 교수와 관련이 있다. 이 코인링크는 가상화폐를 발행했던 회사인데 그래서 한때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조국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개뻥입니다. 이 코인링크라는 상호를 장명한 친구가 제가 아는 후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제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봤는데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튼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들은 조국 교수가 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특혜를 줬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튼 그 문제가 터진 이후에
조범동 씨가 구속이 되는데요. 조범동 씨가 구속이 되니까 이 우국한 씨 측근이 다시 WFM을 장악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조범동 씨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범동 씨가 WFM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견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큰 판에는 각자의 결정 주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회계 주체들이 있고요. 이 주체들은 모두 달라요. 그리고 이 주체들은 각각의 결정 권한이 있어요. 그런 일방적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각각의 주체들이 있을 때는 이런 걸 협상이나 공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부당이득은 각각 결정 주체들의 몫이에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은 여기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요. 이런 부당이득들이 정경심 교수가 관여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정경심 교수가 이 판에 나 좀 끼워줘요라고 해도 안 끼워주는 구도입니다. 낄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률 씨는 이 조국 펀드 사태를 며칠 밤을 세워서 조사했는데 엄청난 범죄더라 라고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결과라고 이상한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그걸 또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경률 회계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밤을 새워서 실체적 진실을 알았는데 이걸 덮었거나, 아니면 밤을 새워도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밤을 안 새웠거나 그런 것 같아요. 김경률 씨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사건의 핵심을 설명할 때는 살짝 돌아갑니다. 어려운 회계 용어 몇 개 던져주고 대중들은 잘 모르니까 회계사가 저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걸고 거짓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것은 그건 범죄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사회적 명성을 지켜보려고 한 개인이나 가족을 범죄자로 모는 것은 정말 큰 범죄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수사했어도 결국은 이 공모관계 전체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없으니까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아까 봤던 삼성바이오 사건처럼 회계 전문가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계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없으니까. 김경률 회계사는 애초부터 낄 때가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관여입니다. 왜 그럽니까? 좀 덜 유명해지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엔 저하고 김경률 회계사가 있었던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할게요. 그 작년 조국 펀드 관련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러 언론들이 엉뚱한 기사들을 쏟아낼 때 김경률 회계사도 같이 편승을 했죠. 코린커피가 조국 펀드다라는 식으로요. 여러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좀 말렸는데 마치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가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뉴스타파의 죄사 검사를 하고 뉴스타파에서도 이 조국 펀드 관련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김경래 최강시사에 나와서 코린커피 실소유주 관련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경률 씨가 김종배 씨의 시선집중에 나와가지고 조국 펀드는 권력형 범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인터뷰가 끝나고 시선집중의 제작진이 김경률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조국 펀드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제보자 X하고 한번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100% 자신 있다, 언제든지 하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선집중 제작팀이 뉴스타파 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정경심 교수 관련된, 조국 관련된 수사가 잘못됐다,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인터뷰를 했었고요. 뉴스공장에서도 2번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저는 기본적으로 얼굴이 나가고 이런 게 좀 싫어서 제가 얼굴이 안 나가고 대신에 출연료를 회식비만큼 주면 하겠다라고 시선집중 제작팀에게 통보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김경률 씨의 잘못된 걸 설득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깐 시선집중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경률 씨가 24시간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기다리는 동안 김경률 씨가 삼성바이오로 세상에 알렸던 어떤 사회적 역할이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좀 힘든 길을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김경률 씨를 잘 타일러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루 기다리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경률 씨 측에서 시선집중팀에게 토론 안 하겠다 이런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죠. 그때 김경률 회계사를 잘 타일렀으면 오늘처럼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진석사하고도 어울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무튼 제 잘못도 큽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라고 한다면 자신의 판단이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저는 전문가라고 봐요. 그 알량한 전문가의 어떤 그 라이센스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계속 잘못된 주장을 대중들에게 한다면 그건 범죄죠. 그럼 오늘은 이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고 응원해줘서 고맙습니다.